조종사가 의사면 승무원이 간호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병원장인 거죠. 세계 여러 나라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일단 항공사 직원들은 무료 항공권이 나옵니다. 가족들에게 나오고. 제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람의 특징,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억해내는 거. 또 그분이 또 안 좋아하는 것은 또 이야기 안 하고 또 좋아하는 부분들은 또 이왕이면 좀 더 계속 화제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강점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경에 와 있지 않았나. 실은 제 태어난 데가 지금 여수비행장 활주로가 좀 들어서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항공사에 근무하려고 하는 인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가격을 낮추는 저병항공사는 어떤 강점이 있냐면 일단은 단일 기종, 그래서 조종사 수급도 좀 원활하고 그 다음에 단일 좌석, 저희는 이코노미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내식이 유료합니다. 저희는 대신 그것만큼 비용이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나옵니다. 한정된 시장 안에서 그런 많은 경쟁 상대들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쭉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요인이 따로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2009년 1월 7일 날 취항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저병항공사에 나름 대명사가 된 이유는 저희가 첫 취항하자마자 김포, 제주 편도 19,900원, 서울의 웬만한 택시비보다 싼 요금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버가 다운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런칭을 한 게 언제냐면 인천 나리타. 그래서 국제선 요금을 또 99,000원에 한번 저희가 팔았습니다. 그때도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해서 그런 어떤 가격 정책에서 일단은 저희 이미지를 좀 확고하게 좀 세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비싼 요금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야기하면 요금이 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버드 요금이라 해서 이제 일찍 예약을 하면 먼저 선착순으로 딱 하면 가장 싼 요금이 있고 그 다음 요금, 마지막에 하면 좀 비쌉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을 때 예약을 하면 싸고 다급하게 가깝게 이제 일정이 좀 촉박하게 되면 좀 비싸고. 일반 항공사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저렴한 그렇습니다. 가격인 거죠. 그게 가능한 요인이 뭔가요? 비용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김포에서 제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제주공항에서 승무원들하고 조종사들이 청소합니다. 청소할 거 다 하고 깔끔하게 해서 태우고. 근다고 더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기내에서 종이컵에다가 물만 주기 때문에, 물하고 음료수만 주기 때문에 또 신문도 없어요. 신문 보면 이렇게 막 어지럽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합니다. 싹 수거하기 때문에 깔끔해서. 근데 그것도 다 비용 절감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비용 항공은 좀 안전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초기에 프로펠러기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제트기가 아니고 프로펠러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도가 낮아요. 비행 고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흔들림이 좀 심하고 기류에 따라 흔들림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약간 이렇게 활주로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걸 보고 역시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비행기 아닙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정비입니다. 정비. 잘만 정비되면 비행기는 30-40년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비는 우리가 하지만 국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에는 또 일단 저희 같은 비행기는 일단 그런 정비에서 사고 나면 회사 자체의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정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 아웃소싱 줘가지고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공사가 자리 잡기까지는 부사장님의 역할이 꽤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제주 올레 그런 협약 같은 거,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고, 그런 단체나
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또 그걸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 어떻게든 또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고, 노선 배분에서 우리가 최초로 LCC 더비왕공사 최초로 인천 동경을 땄습니다. 그때도 조금 좀 대외 업무 특히 이제 홍보 쪽에 많이 주력을 하셨다고 예, 하셨는데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약속 같은 건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거죠. 약속 시간을 정해서 갔을 때는 반드시 웬만하면 저는 한 10분 전에 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해주기로 했다. 또 뭔가 알아봐 주기로 했다. 그럼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더라도 요즘 같은 때는 뭐냐면 문자, 부재중 콜, 또 방금 이렇게 미팅하고 있을 때 전화하면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 근데 반드시 또 저는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핸드폰을 보고 최근 수발신 전화번호를 쭉 보고 반드시 뒤에 리콜을 해줍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전문 경영이시니까요. 예, 예. 나의 경영 철학 뭘 들 수 있을까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알다시피 이제 젊은 층들은 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 시대가 왔는데 저는 그런데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그러니까 뭐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이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하려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 책, 신문, 잡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체험도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가든지 뭐 관광을 가든지 해서 많은 경험을 보고, 이런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 산업은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걸, 물론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 접해볼 수 있지만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또 아까 말한 신문, 잡지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 경영에는 저는 소통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소풍 가면 앞에 나가서 그 장기자랑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했었고, 중학교 때도 제가 실장이면서 반장이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주로 이제 그런 행사장 가면 사회도 많이 봤습니다. 친구들이 니는 정치인 아니면 코미디언, 그때 개그맨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정치교육과 나왔는데 최초로 개그맨을 KBS에서 공채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로 한번 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권하고, 근데 집에서 그 시골에서 굉장히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을 타고 첫 직장이 보험회사였습니다. 외국계 보험회사인데 그게 이제 대우그룹, 거기 한 10년, 11년, 12년 정도 잘 다녔는데, 알다시피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그 보험회사가 대우그룹에 이제 한 800억 정도의 이제 그 대여금이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 받게 되니까 회사가 이제 어려워져서 그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우리 오현우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 99년도니까 이야기도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펀딩을 하마. 그래서 제가 제 주변 분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또 선후배들 해가지고 야 좋은 일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제 이름으로 돼가 있어서 거기 제가 4대 주주입니다. 제가 이제 순천대 겸임교수가 좀 있습니다. 작년부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가난하다, 빈곤하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빈곤은 제가 볼 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있죠. 다 사람마다 뭐 형제간도 있고 뭐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 친구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안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네.
저는 하여튼 사람이 재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간에 인연에서 만난 사람들은 소중히 생각해라. 그것만 잘 챙겨도 네가 앞으로 뭔 일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제 예절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에 필요한 예절.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무슨 모임, 선배 같으면 예 그러고 친구면 오케이. 그러면 문자를 수신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조그만 거지만 그는 기본적인 거에서 특히 잘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기브앤 테이크란 말 많이 쓰는데 기브앤 기부. 사람에 대해서는 요즘은 기브앤 기부다. 그래서 네가 꼭 줬다고 해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안 주더라도 계속 줘라. 사람은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너한테 감동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임석주 선생님, 저 최종구입니다. 제가 고3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조금 그 선생님의 은혜를 이제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번 서울에 반창회 때 올라오셨을 때 저희가 제대로 모시도 못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순천 내려가서 선생님 모시고 소주 한잔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려가서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